시험에서 네. 실제 시험에서 맞은 혹시 네,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모든 걸 옵션으로 되는 거군요, 지금. 네네. 네, 맞습니다. 어차피 시험은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죠. 과정이고. 과정이죠, 네. 모든 걸.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울림과학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북토크. 제가 이번에 책이 나왔잖아요. 오늘을 바꾸는 과학이라는 책인데 이 북토크 얘기를 하고 또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가진 분들을 모셔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분을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특허법인 하나에서 일하고 있는 이희수 변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희수 변리사님과 제가 특별한 인연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또 같은 방송에서 활약을 했던 네, 어떤 그런 사례가 방송이었죠? 있죠. 더 로직이라고 KBS에서 하는 토론 예능 프로그램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같이 이렇게 막 찍다가 알고 보니까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학교 후배님이고 네. 그래서 사진도 찍고 네, 밥도 맞습니다. 먹고 유튜브 촬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또 변리사님이시기도 하시고 특허를 또 출원하시려는 대학원생 분들이나 뭐 기업인 분들도 있을 거고 특허 그리고 변리사 이런 거에 대한 막연한 관심을 가진 학생분들도 요즘 되게 많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께도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책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 그렇죠. 그쵸? 이 영상은 울림과학에 올라가는 영상이기 때문에 네. 울림 저자의 책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네. 합니다. 혹시 읽으셨나요? 아, 지금 재밌게 읽고 있고요. 재밌게 읽고 있는 중에. 네,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네. 되게 한 꼭지가 네.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좀 킬링 타임으로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읽은 거 기준으로 네. 한번 더 느낌 및 북토크 한번 진행해봐도 될까요? 간략하게. 네, 좋습니다. 네. 혹시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과학이라는 게 너무 네. 무거워질 수 있는데, 음.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네. 근데 그걸 되게 가볍게 풀어내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리고 실생활과 굉장히 와닿는 과학 얘기를 재밌게 풀어주는 그런 책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사실 변리사님께서도 원래 수학과 전공이시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과 공학에 뼈를 묻고 계신 분인데 아,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저 과학이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그래요? 사람입니다. 그럼 수학자로서 내가 이거 과학책 읽기에도 무난하다, 그렇죠. 괜찮다 이런 예, 생각을 예. 오, 좋습니다. 아, 솔직히 수학 아니고 그냥 일반 문과 계열의 분들도 이 과학책은 읽기 편하다. 읽기 그렇게 편하다. 말씀드릴 수 진짜 최고의 찬사인 것 같아요. 책은 읽기 편해야 되니까. 아, 그럼요. 그러면 혹시 추천해 주시고 싶은 구절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읽었던 것 중에 이제 잠에 관한 그런 파트가 있었는데, 이제 수면 장애가 굉장히 두 가지로 그쵸. 좀 엄밀하게 분류가 맞아요, 된다 그런 맞아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울리님은 수면 개시 장애가 있다고 써주셨던데, 맞아요. 저는 중간중간에 깨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수면 유지 장애? 아. 네,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태입니다. 진짜 그 뒤에 읽으시면 이걸 해소하는 방법이 또 나와 있거든요. 오, 그것까지? 네, 읽어보시면 또 꿀팁을 한번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 이 책 읽고 네, 풀수면, 네, 풀수면, 꿀잠 꿀- 잘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 책에 대해서? 여기 책에 네. 그 제로당에 네. 대한 얘기가 많이 네. 있던데 네. 그런 자료들은 어떻게 검색을 하신 건지. 사실 이게 책에 보면 되게 다양한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지인분 중에도 코멘트 주신 분 중에 아니 이렇게 잡학다식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할 때 네. 제가 관심 있는 게 일단 1순위였고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봤죠. 식약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제로당에 관한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보고서도 다 아. 읽어보고 그리고 예전에 또 식약처에 강연을 간 적이 있어서 오. 그때 들었던 것도 좀 다시 상기를 시키면서 같이 준비를 해서 적었었습니다. 와, 진짜 본인의 모든 지식과 또 네. 전문 기관의 보고서까지. 네, 맞아요. 진짜 애정을 가득 안고 거의 준비에는 2년 정도 걸렸었거든요. 아, 이 책 한 300쪽 넘는 것 같은데 네. 이걸 준비하는데 2년 걸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용을 쓸까, 뭐 어떤 구성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 사람들이 요즘 어떤 거에 관심이 많을까 이런 거를 한 2년 정도 고민을 하다가 책을 쓰게 됐어요. 재밌는 책 만들어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희수 변리사님도 그렇고 더로직 출연자분들이 책을 진짜 많이 사주시고 맞아요. 정말 많이 읽어주시고 홍보도 되게 많이 해주세요. 책이 나오자마자 책 재밌게 읽겠습니다라는 인스타 스토리가 한 10몇 개 그렇죠,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와, 이 더로직의 인연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 또 네. 함께 출연해주신 출연자분들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같이. 같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럼 마지막으로 저자 사인회 한번 진행을 하고. 저자의 직접 사인을 받는 어떤 영광을 누리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인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인을 감사합니다.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인회 같은 것도 하셨어요? 지금은 아직 안 했고 한 5월쯤에 사인회 계획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마 5월 16일 토요일에 대전에서 예정이 되어 있고 대전. 네, 서울은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날짜 픽스가 안 돼서 또 대전하면 과학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과학을 좋아하는 분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여기 보시고 저희 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니 북토크를 여기까지 딱 마무리를 짓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특허와 변리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변리사님 무려 두 분과 함께 변리사라는 직업이 뭔지 그리고 특허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두 분의 변리사님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서상철 변리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음특허법률사무소의 서상철 변리사입니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다양한 기술 분야에 대한 권리화를 수행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이제 고객들과 마찬가지로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아까 이제 북콘서트 저도 이제 뒤에서 귀담아서 열심히 들었는데 수험서긴 하지만 약 20권이 넘는 저서 집필을 통해서 지식과 경험 공유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 막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개인 사업은 혹시 어떤 사업인 거예요? 개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과 좀 연이 닿은 면이 있는데요. 네. 그 농기계에 이제 자율주행 키트를 부착하면 오. 인력이 직접적으로 농기계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네. 이제 자유롭게 이제 농가 밭을 경작하는 네. 과정에 있는 그런 키트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 뭔가 요즘 사실 고령화가 되고 있고 지역의 인구 소멸이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기술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한 번도 구매를 안 한 고객은 있을지라도 한 대만 구매한 고객은 없을 정도로 성황리에 팔려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잠시 홈쇼핑 된 줄 알고 이거 맞아? 라고 사면 10개 네, 사면.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당황 약간 했는데 네, 다음으로 이희수 변리사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제 변리사 모드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법인 하나에서 상표 업무를 하고 있는 이희수 변리사라고 합니다. 특허법인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상표, 디자인, 저작권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강의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강의를 통해서 법을 몰라서 피해받는 분들이 없도록 돕고 있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아시게 되신 건지 사실 좀 궁금해요. 왜냐면 같은 특허법인이신가 했는데 특허법인이 다르시니까 어떤 또 인연이 있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같은 거는 그 수험생활을 같이 했어요. 알게 된 지는 한 8년, 9년 정도 됐는데요. 진짜 오래됐네요. 수험생 때 저희가 쉽게 말해서 학원 고시반에서 수험생활을 했는데 또 이게 악연인데 바로 악연이요? 앞뒷자리라서 네. 말을 걸 친구가 이제 이 친구밖에 없어서 그걸 악연 지금은 이제 행운이죠. 필연이죠, 필연. 네, 필연이라고 네, 필연입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네. 그 수많은 200명이 모여있는 연수원에서도 네. 같은 조가 된 거예요. 오, 그때도 앞뒷자리에 앉아서. 앞뒷자리로 그래서 이건 인연이구나. 오. 이런 친하게 지내야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별리사님과 그러게요. 변리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함께하고 계시는 소중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마디 들으면 이 형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됐습니다. 그 예. 얘기 해주셔도 되나요? 예전에는 제가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나만 알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좀 고집불통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이 형 덕분에 네. 이제 사람이 됐죠, 진짜. 그러니까 사람으로 거듭나는 가르침을 많이 준 형이 됐어요. 사실 이제 이희수 변리사가 이제 방송 출연도 하시면서 좀 셀럽의 길을 걷고 있어서 제가 썰을 모두 다 풀면 네. 이제 모든 활동이 중단되는 직거 상황이 되실 것 같아서 여기서의 활동은 셀럽의 활동을 의미하시는 네, 걸까요? 아마 셀럽의 활동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네. 궁금하신 거는 이제 개인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히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 서상철 변리사님께 개인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인스타나
메일 주고 나가고 있죠.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약간 여담으로 저도 변리사 사무소 인턴을 학부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변리사가 이런 일을 하는 직업이었어? 라는 게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뭔가 특허를 쓰고 하는 것과 또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걸 저는 좀 체험을 했었는데 아마 이 울림과학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변리사 그냥 특허 쓰는 사람 아니야? 라고 되게 광범위하게 아실 것 같아서 변리사가 무엇인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변리사는 아이디어를 가치로 바꿔주는 직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제 미술 작품에 비유를 하게 되면 어떤 미술품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 그리고 뭐 작품의 구도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 그래서 그게 돈이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미술 작품을 만들게 되면 그게 경매에서 수천만 원대, 수억 원대의 가치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그 변리사도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무형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유형의 특허권, 상표권 같은 권리로 바꾸면 그 권리로 인해서 돈이 생기고 가치가 생기는 그걸 변리사들이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금광에서 이거 진짜 금이야 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그런 직업 뭐 약간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와, 무척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더더군다나 제가 뭐 책에도 적기도 했지만 과학기술이 날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는 시대이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특허 출원을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어때요? 해마다 해가 갈수록 이제 특허 출원권 수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요. 예전 같으면 이제 쉽게 말해서 특허가 옵션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었다면 요즘은 사실 어떤 회사든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가 필수적인 조건, 즉 필요 조건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정말 많은 고객님들께서 회사의 업종 불문하고 특허권을 그리고 상표권, 지식재산권 등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게 혹시 나중에 이거 내 기술인데 라고 했을 때 그런 권리를 보장해주고 나의 뭔가 자산을 지켜주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출원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네, 너무 잘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인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우리 기술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누군가가 우리의 기술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로직이 구성되기도 힘들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특허는 쉽게 기술 내용이 권리화된, 근로 권리화된 문서로서 이러한 고객님들께서 즉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권리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보증해주는 증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이것만 딱 들었을 때는 변리사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학생분들 혹은 수험생 혹은 학생분들이 나 변리사 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변리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변리사는 과학기술에 대한 특허를 다루는 건데 뭐 내가 문과야 나 아니면 상경 계열이야 하더라도 변리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매해 200명의 합격자 중에 2명에서 3명 정도는 문과 출신이 나옵니다. 너무 비율이 작은데요? 1% 아니에요? 비율이 적다고 하기에는 네. 애초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생각하면 좀 높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변리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모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민법과 산업재산권법 그리고 자연과학이 객관식 문항으로 제공이 되고 성적순으로 약 600명의 수험생 합격자들을 배출하는데요. 여기에서 아무래도 자연과학이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물화생지. 물화생지를 다 봐요? 네. 그렇죠. 아하. 물화생지 4과목을 다 네. 보는데 어떻게 보면 좀 문과생 입장에서는 과목이 생소할 수도 있고 그쵸. 공부하는 방법이 어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많은 애로사항을 겪으세요. 그래서 수험생의 이제 비중이 이공계생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문과생들도 매해마다 붙고 있고 그 숫자가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600명이 추려지면 2차는 이제 2번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1차를 합격하면 2차 2번 만에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2차는 2번 동안의 응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총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인원수가 200명입니다. 200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선 600명 중에 200명이 합격하면 400명이 남잖아요. 그쵸. 그 400명과 올해 합격한 600명이 모여서 다시 이제 쉽게 말해서 자웅을 겨루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안에서 200명이 또 합격이 되고 이런 순환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 2차 시험은 1000명이 응시해서 200명이 합격하는 5대1의 경쟁률을 가진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이론적으로 1000명인데 사실 1200명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합격자가 이제
성적 순이다 보니까 동점자 때문에 동점자는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 조금 그래서 자비롭네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네. 기분이 나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통 네. 경쟁률이 6.6대 1이다. 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치열하네요, 진짜. 와, 그러면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혹시 난이도가 뭐 고등학교 과학, 대학교 과학 혹은 그 이상 어느 정도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두 분 모두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좀 고학력자이시고 자연과학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흔히 말해서 어렸을 때 뭐 하이탑, 라이트, 네, 이런 게 네, 네, 있잖아요. 네, 그쵸. 쉽게 말해서 수능 과목으로 따지면은 이제 투 과목, 아, 투 과목 정도. 투 과목 정도의 수준의 일부 시험 문제들은 이제 대학 수준의 시험이 가는 거예요. 아, 쉽지 않네요. 제 생각에는 대학원까지도 가끔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만점 암기용으로. 네. 와, 사실 자연과학은 연필 굴린 다음에 찍고 나서 기도메타 들어가시고 아, 그러시는 분도 많으신 것도 사실인데 음. 요즘 이제 수험생분들의 질적 상승이 너무 고도가 되다 보니까 수준이 워낙에 네. 높아져서 정말 요즘은 합격 커트가 지난 10년간에 비해서 제가 이제 강사로 활동하니까 평균을 내보는데 네. 무려 커트 평균이 한 7점 정도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비약적으로. 몇 점 만점에 몇 점 정도가 합격선이에요?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법, 산재법, 자연과학 세 과목 300점 만점에 보통 220점 정도 와. 받으셨으면 합격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최근 한 3, 4개년 수험생 동향, 합격 동향을 살펴보면 보통 240점, 평균 90점 정도는 맞으셔야지 네. 합격선에 가깝다. 과목별로 꽈락이라고 하나? 네. 그런 점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연과학 다 버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또 우리 시험에서 네. 실제 시험에서 꿔락을 맞아보신 네, 이별리스트 한번 말씀해 주신 게 네, 이렇게 과- 모든 걸 오픈해도 되는 거군요, 여기 지금. 아, 예, 네네. 변리사로 합격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시험은 과정이기 때문에. 네, 과정이죠. 또 과정이고. 과정이죠, 모든 건. 아깝게 떨어진 것도 네, 과정이라고 그쵸.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꽈락은 사실 그러니까 한 과목에 40점, 그러니까 100점 아. 만점에 40점 밑으로 맞으면 이제 꽈락이거든요. 그러면 39 이러면, 그러면 꽈락이죠. 어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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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문제로 치면은 그러니까 한 문제당 5점이니까 8문제 이하 와, 미만인가요? 네. 네. 그렇게 맞으면 네. 꽈락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네. 자연과학 버리시면 꽈락이에요. 그러네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와, 보통은 준비 기간을 몇 년 잡고 이렇게 하시는 편이에요? 제가 강사로 활동을 해보니까 보통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영웅 심리가 발동합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자신의 수험 기간을 줄이거든요. 저는 이제 강사라서 네. 이 수험생들이 언제부터 수험생을 등록을 했고 네. 언제까지 수험생을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암묵적으로 그 영웅 심리에 동조해주는 편이지만 아, 보통 4년 정도 공부해서 붙었으면 평타는 쳤다. 평타는 섰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보통 시험은 아니네요. 너무 네. 어려운 시험이네요. 한 대단하십니다. 20년 동안 공부하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 근데 정말 운이 좋은 분들은 시험 공부 시작하고 6개월 만에 합격하는 분들 있어요. 아, 역시 그 편차가 심하다 보니 완전 네, 심합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4년. 그리고 2차 시험 얘기를 조금 드리면은 네. 1차 시험은 아까 객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네요. 네. 2차 시험은 주관식 2시간 동안 네 문제를 2시간 동안 열심히 씁니다. 아, 논술 시험인가요? 논술 시험. 쉽게 말하자면? 예. 뭐예요? 장르가 무슨 장르가 나와요? 장르는 장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 네. 그리고 특허법, 네. 상표법이 필수 과목으로 네. 이 세 과목의 평균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200명을 이제 고득점자 와. 순으로 선발을 하고요. 음. 그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과목이 이제 선택 과목인데 50점을 기준으로 패스페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이나 디자인 보호법처럼 법 과목도 있고 그리고 뭐 회로 이론이라든가 연력학처럼 이제 공학 과목도 있으세요. 그래서 법 과목을 세 과목을 공부하다가 이제 좀 머리가 지치신 분들은 네. 공학 과목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공학 과목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공학 과목에 별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법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공학 과목을 선택하셨나요, 혹시? 저희 때는 패스페일 첫 해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공학 과목 선택하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어. 저도 회로 이론 공부를 어. 해서 공학 과목 선택을 했고 서상철 변리사님 연력학인가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제시로 합격을 했는데 네. 첫 해에는 이제 연력학을 선택했다가 네. 계산 실수가 나오면서 이제 점수가 뒤집어지는 걸 보고 네. 자존심을 지키려 했으나 합격이 네. 우선이기 때문에 네. 기득 때에는 그러니까 제시 때에는 이제 디자인 보호법으로 바꿔서 아. 좀 안정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력학이나 회로 이론 같은 진짜 그
완전 공대 과목은 수식을 써서 푸는 거에 네, 가깝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거는 답 틀리면은 그냥 그러네요. 깜짝이기 때문에. 답이 3인데 오라 적으면 그냥 네. 페일 바로 되는. 아, 이게 참 그런 아주 맹점이 있네요. 자연과학은. 아, 너무 재밌네요. 어떻게 그렇게 험난한 들어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의 복잡 단단한 과정을 거쳐서 변리사가 되신지 혹시 각자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저희가 합격을 2018년에 했으니까 네. 이제 8년차, 9년차? 9년차, 8년차, 9년차. 와. 근데 그러면 이제 변리사 시험 준비했던 시간보다 변리사로서 활동한 시간이 조금 더 많고 또 기억에도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허도 많이 점점 출원이 되다 보니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있으실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혹시 재밌는 에피소드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희수 변리사님 먼저 한번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표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특허보다는 좀 더 그 출원인 풀이 다양을 한데 한 번은 이제 강원도에서 70대 노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본인이 출원하셨던 상표를 저희가 어떻게 송봐가지고 등록시켜줬던 게 있었는데 그 70대 노인분은 약간 치매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정신질환이 좀 있으셔서 네. 간병인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네. 근데 상표 출원 좀 하셨더라고요. 오. 네, 등록하신 게 좀 있어서 네. 이제 연락을 받아서 보니까 출원하시려는 상표가 그린피스라는 상표를 출원하시려고. 그래서 저 그린피스 많이 어디서 들어봤는데? 네, 그 국제환경단체. 네, 있잖아요. 되나요? 그린피스? 그래서 등록 안 될 거다라고 했더니 험난한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요? 꿈에서 신이 그린피스란 상표를 출원하라고 게시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 저희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출원인의 의사는 100%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원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환경단체랑 이름이 같다. 그래서 반려? 받을 수 없다.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게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잘못 들은 거겠죠. 그래서 출원을 네. 하셨는데 네. 그 이제 거절이 나오고 나서 그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끊긴 거예요. 아. 네. 그러고 이제 출원은 거절이 됐다. 그런 사례. 약간 우픈 에피소드네요. 근데 막간을 이용해서 변리사는 특허만 낸다라고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상표 출원이라는 것도 특허를 다루시는 변리사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변리사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산업재산권이라고 이제 통칭해서 하는데 네. 그거를 다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상철 변리사님도 상표 출원을 할 수 있고 네. 저도 특허 출원을 할 수 있고 아. 대리인으로서 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진행. 다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본인이 활동하시면서 나의 전문 분야는 상표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신기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재밌는 에피소드를 서상철 변리사님께도 들어봐야 되겠죠? 이수 변리사님이랑 좀 유사한 궤로 1년 차에 이제 막 변리사 수습을 진행하고 있는 네. 상황이었어요. 근데 회사에 출근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대표가 미팅룸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벌써부터 고객을 상담하는구나. 네. 정말 이 회사에 잘 들어왔다. 오. 나는 이제 기쁜 부푼 아, 마음을 기쁜. 가지고 네. 미팅룸에 입장을 했는데 네. 이제 갑자기 이제 발명자분께서 저를 보더니 우리 연력학 법칙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열 효율이 100%인 기간은 없지 않습니까? 네. 이상적인 기간이라서 사실 네. 불가능한데 네. 저에게 열 효율이 100%인 기관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세상에 와. 알려진 모든 네. 과학 이론들은 잘못됐다. 오. 지금 세계의 유명 숙학들이 나에게 메일로 연락을 하고 있다. 오. 그때 메일을 열어봤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보냈을까? 그래서 대표님이 그 미팅 자리에 저를 부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네. 쉽게 말해서 치워라. 이런 느낌. 아. 그래서 근데 이제 변리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제 이수 변리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되 네. 앞에서 면박을 주면서 거절을 하진 않습니다. 절대. 아. 이게 버릇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누군가는 정말 세상을 바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쵸. 그럴 수 저희가 있죠. 그걸 못 알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최대한 존중하면서 100%인 기간 너무 감회가 새롭네요. 너무 목소리에 진심이 없는데요, 근데? 부모님 빠져있어. 메일로 보고를 드리겠다. 검토 오, 결과를 네. 하면서 이제 돌려보내는데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아. 정말 멋지게 이제 문 앞에서 턴을 하시면서 어머. 뭐 김연아 보는 줄 알았어요. 오. 한 2바퀴 정도 도신 것 같은데 네. 세상은 저로 인해 바뀔 것입니다. 어. 이러시는데 어. 그때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좀 무섭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네.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메일로 존중을 표현하면서 전달을 드렸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특허 사무소랑은 일 못하겠다 하시고 다른 데 가신 것 같은데 아.
만약에 그게 구현이 됐으면 지금 세상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노벨상 받으시겠죠. 8년 전 일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깊은 의견 아직까지도 저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두 분 말씀 듣고 궁금했던 게요. 어쨌든 의뢰인이 의뢰한 거에 대해서 이행해야 된다. 뭐 이런 논지로 말씀을 해주신 거에서 궁금한 게 일단 그러면 출원이 되든 안 되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출원 자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비용 지급이 있고요. 네. 이게 출원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특허청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집어넣는 거고 네. 이게 특허청에서 오케이 특허로 인정해줄게 하면 등록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등록 성사금은 저희가 따로 청구를 하는데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면 등록 성사금은 받지 않는 거예요. 출원 비용만 이제 출원에 대해서 착수 수수료만 받는 개념이죠. 근데 저희가 모든 고객님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만 무조건 이행을 하기보다는 네.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합니다. 고객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의 니즈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그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쵸, 그쵸. 거기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관할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렇게 보통 업무가 진행이 되죠. 너무 흥미롭네요. 아마 이런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셨던 분들은 명쾌한 답을 또 얻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재밌는 특허와 변리사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두 분은 전문 분야가 좀 다르시다고 하셨는데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제 기술 관련 그리고 뭐 기계, 자파 그리고 이제 변리사 입장에서는 출원 업무만 하신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변리사를 꿈꾸는 이제 미래의 유용한 자원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지식재산을 가지고 기업과 관련된 뭐 M&A, 투자, 뭐 인수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기술특례 상장 등 지식재산 기반 기업을 컨설팅할 수 있는 목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출원 업무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에 도움되는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다각화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업무가 다각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이제 천문우주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멋있어 보이는 과이긴 하지만 쉽게 말해서 특허사무소 입장에서는 수습을 고용하는데 천문우주학과라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과가 가진 좀 단점을 극복하고자 남들보다 좀 더 넓은 범위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범위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기본적인 출원 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해당 특허가 단순히 기업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페이퍼가 아니라 기업 가치 상승 또는 회사의 이제 절세 문제 해결, 뭐 복지 상승, 투자나 뭐 M&A 그리고 인증 등을 받을 때 필요한 가점 사항들을 만들 수 있게 즉 여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고객을 돕는 일에 많은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쪽으로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너무 흥미롭습니다. 그걸 하시면서 또 수험생분들에게 강의도 같이 하시는. 그렇죠. 재밌네요. 이희수 변리사님은 어떤 걸 하시죠? 네, 저는 상표 디자인 저작권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시장 조사를 통해서 고객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업무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를 얘기해 주셨는데 제 과는 수학과입니다. 네, 수학과 순수 수학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특허같이 이제 기술을 좀 구체적으로 파는 것보다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 상표나 디자인 같이 좀 본질을 이제 추상적으로 해석하고 약간 관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업무들이 조금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저도 특허 변리사를 지원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사무처 변리사님과 마찬가지로 과가 이제 관련이 없다 보니까 처음 면접 본 세 군데에서 특허 변리사를 뽑아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회사에서 상표 업무를 이제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상표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특허보다 상표가 더 잘 맞네 이런 느낌이세요? 아니면 그때 특허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양쪽 감정이 다른데 그때 특허를 갔으면 상표랑 특허를 같이 하면서 좀 더 돈을 많이 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특허를 하다가 내가 머리가 뽀개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기도 하고 더 말씀드리면 제가 법무대학원도 다녀왔어요. 상표는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좀 다루기 쉬운 과목이고 이제 분야기도 해서 그런 쪽으로 법학의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법무대학원을 다녀왔고 최근에는 법무대학원의 인연을 계기로 해서 법대 교수님과 연결이 돼서 연구 용역 사업에 참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특허와 관련된 법을 뭐 어떤 식으로 뭐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다루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상표법에 네. 대한 연구 용역을 아마 참여를 한 적이 있어. 음. 뭐 강의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네. 제가 했던 강의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거는 네. 국제 지식재산 사무국 WIPO라고 하거든요. 오. WIPO. 네. 이곳에서 WIPO. 네, 제가 2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영어 강의. 영어로 강의하시는 네, 영어 거예요?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의 이 인터뷰가 영어로 진행되는 게 더 편하신지? 아, no? 오케이. 네, 강의는 혹시 주제가 뭐였어요? 그때 강의 주제는 뭐 제가 상표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상표 업무 전반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외국인 분들이 한국 상표법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학문적으로 상표를 많이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판례가 되게 잘 발달돼 있어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판례가 꽤 정교하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판례나 어떤 심사 기준 이런 것들을 좀 배우려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강의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의 상표법이 뭔데가 궁금했기 때문에 영어로 하셨다. 네, 그렇죠. 아,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가끔, 네, 아주 가끔 네. 방송에 나갑니다. 가장 최근 방송이 무엇이었죠? 울림님과 함께. 아, 그게 도로직이군요. 아,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변리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특허가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이 특허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나도 특허 한번 내보고 싶다. 내지는 특허를 출원 준비 중인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지? 이런 걸 좀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대학원생 때 특허를 제가 막 출원하고 하면서 제가 썼던 논문 기반으로 자료도 정리해서 변리사님께 컨택해서 막 연락도 드리고 이 기술은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이에요. 이런 거 설명도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출원 과정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한번 직접 변리사님께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이제 특허라고 하면 이제 특허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법 2조 1호에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의 고도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 말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 자연 법칙을 이용한 창작성의 객체에 대해서는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받을 수 있다 정도로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이제 특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시거나 자신감이 없으신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이게 특허가 되겠어? 라는 이제 선제적인 비관적 반면 네. 비판적인 생각 때문이세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뭐 변리사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폭넓게 변리사분들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권리화가 될 수 있는지 정리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해 상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상담을 통해서 어떤 네. 식으로 아이디어가 구현이 되고 기술화가 되어서 특허 출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변리사가 대리인이 되어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특허 출원서를 작성한다라는 것을 이제 압축시켜서 이제 명세서를 작성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식재산처에 이 명세서를 출원을 합니다. 출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심사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네. 내 특허가 등록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세요. 이제 심사를 거쳐서 등록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전반적인 특허 출원 및 등록에 대한 절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발명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특허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이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있고 핵심은 무엇인지 네. 정도를 이제 변리사와 의논하고 소통을 하게 되고, 네. 변리사가 이전에 말씀드린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이 명세서 안에는 고객님, 즉 발명자의 권리가 보호가 될 수 있는 보호 범위를 정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런 기재란을 통해서 발명자의 권리가 형성되는 법적 문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원이 되고 등록이 되면 네. 출원을 한 날짜로부터 20년간 자신의 권리가 소급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출원에서 등록까지 제 경험을 생각해보면 한 길게는 6개월, 1년 정도 텀이 있었던 것 같아요. 6개월에서 1년이면 굉장히 좀 짧았다 아마 편이네요. 좋은 특허를 내시지 않을까. 아, 그래요? 더 길어질 수도 있나요? 기본적으로 특허를 기다리는 시간이 약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아, 엄청 길군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행정 절차에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네. 제도를 태우는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 등록은 예를 들면 한 2년 뒤에 됐더라도 그 20년은 특허 출원된 그 시점부터 20년인 거네요. 그래서 출원일로부터 20년 권리가 형성이 되니까 네. 사실 출원일을 언제로 내가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사실 출원은 돼도 등록이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전 미팅을 통해서 네. 등록 가능성 여부도 좀 면밀히 판단을 해보고 어떻게 보면은 발명자님의 아이디어에 네. 저희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덧붙여주는 거죠. 아. 왜냐면 분명 좋은 아이디어지만 네. 너무 많은 이제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까 네네. 여기에는 이거 좀 더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뭐 이런 기술이 부과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겠네요. 먼저 제안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고객님께서 동의를 하시면은 그러한 기술들을 이제 부가적으로 덧붙여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행히도 아직까지 거절이 돼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 그런데 이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네. 일반적으로 당연히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다. 아, 근데 그러면 출원은 됐지만 등록은 거부당한 경우에는 이 특허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나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특허로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받지 못한다. 근데 중간에 그러니까 네. 출원했다가 바로 거절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아, 네. 거절이 한 번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출원한 내용을 좀 바꿀 수 있는 보정이라고 하는데 네.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줘요.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네. 그걸 통해서 등록을 좀 더 도모해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좀 수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한 3-4번 갈 때도 있고 네. 여러 번 갈 때도 있고 그거 없이 바로 등록이 될 때도 있고 되게 인자하시네요. 계속 기회를 주시긴 하네요. 진짜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권리 범위라는 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권리 범위는 어쨌든 그 출원인은 나 이런 기술 새로 개발했어 라고 보여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기존 특허랑 이렇게 상충이 되니까 요거는 빼시는 게 좋아요 라는 그런 범위를 설정한다는 뜻일까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브레이크가 달려있고 안장이 달려있고 바퀴가 있죠. 그쵸? 브레이크랑 안장이 달려있고 바퀴가 달려있는 자전거를 출원하려고 합니다. 네. 이거 세상에 너무 널리 알려져 많죠. 응. 고객님 이대로는 특허 출원이 불가능하시다. 응. 출원은 될지언정 등록이 불가능하시니까 네. 자전거에 대해서 특허를 받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뭔가를 더 붙이시자. 응. 아니면 개념을 좀 바꾸자. 음. 라는 식으로 제안을 드리거나 검토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음. 자전거에다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공개 안 됐다는 전제 뭐 기어 변속을 붙인다. 네네. 뭐 안장의 높낮이나 뭐 쿠션감을 조절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부과가 되면서 권리가 형성이 되는 건데 네. 쉽게 말씀드려서 권리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덧붙일수록 네.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범위는 좁아지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바로 이해하시는 거 보고 저도 되게 감탄을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변리사의 입장에서는 많은 걸 부과하지 않은 쉽게 말해서 원물의 형태를 최대한 넓게 특허를 네. 보호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또 나중에 되게 그 특허가 진짜 의미 있게 그렇죠. 나의 권리를 보호받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다가 좀 재밌는 에피소드 있었던 적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전생에 얼마나 막 살았는지 전생이요? 모르겠는데 정말 지금 막연한 정말 네. 다양한 고객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정말 이게 좀 기상천외한 에피소드로 고객님께서 이제 프랑스의 특허가 나온 제품을 그대로 베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도면 같은 걸 주시는데 하다못해 그 프랑스 기업의 로고라도 지우고 주시던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간 이제 특허 사무소에서 이전에 업무가 처리 됐고 이제 저는 중간 사건을 받은 네. 거예요. 보니까 이건 도저히 등록이 불가능해요. 네. 어떤 식으로 상담하냐, 대표님 제발 솔직해집시다. 베끼셨죠? 우리 이걸 좀 회피해서 개량을 합시다. 근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건 내 고유 기술이니까 계좌 불러봐요. 내가 좀 돈 좀 지어줄 테니까 대전 가서 심사관님이랑 식사도 하고도 좀 돈 좀 찔러드리면서 네. 특허 좀 등록시켜달라고 좀 해봐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제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네. 좀 모독하는 것 같아서 정말 저도 화를 많이 냈죠. 그러니까는 왜 내 의견을 거부하냐. 그분이 이제 건설업을 하셨는데 드럼통에 담겨져가지고 바다 떠돌고 싶느냐. 실제로 이렇게 협박전을 했거든요. 그런 영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지지 않고 대들다가 네.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나중에 고객을 면대면으로 뵌 적이 있는데 네. 키가 195이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공손히 대할 걸 뭐 이런 아. 결과적으로 네. 이제 잘 마무리를 했죠. 이제 고객님께서 모방했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특허는
저기 바다 깊은 곳으로 특허가 콘크리트에 붙었네요. 저 대신 특허가 콘크리트만 다행이다. 들어갔다. 훈훈한 결말을 가진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허에 대한 출원 얘기를 저희가 좀 진행을 해봤는데 특허가 이제 출원을 하기까지 또 저희가 발명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좀 미리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고객님들과 이제 회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대중들에게 이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나 아이디어 등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특허 출원을 해서 권리를 선점을 해야 된다. 이제 특허법 조항에서는 공개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뭐 자세하게 들어가자면 이걸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만 그냥 기본적인 기조는 내 발명이 공개되기 전에 먼저 출원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죠. 출원만이라도. 출원을 먼저 선점하고 이 출원이 등록되는 과정에서 이 출원을 보완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중에게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 모방 없는 창조는 없다고. 내가 그쵸.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사실 누군가가 어디에선가 생각하고 있어요. 방구석에서 과자 먹으면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단계에서 절대 이게 되겠어 라는 부정적인 관념보다는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먼저 사전 검토해 보시는 것을 필수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이제 올림님께서 앞에서 너무 잘 짚어주셨지만 특허를 출원해놓고 내가 권리화를 했고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등록을 안 했는데 이건 설명을 해주셔도 그냥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잖아요. 출원을 했어? 나에게 특허증이 있어.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출원을 했다라고 해서 등록이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출원은 단순히 내 특허가 등록될 수 있는지 심사해주세요 라는 접수 상태이고 등록은 심사를 끝내고 권리화를 시킬 수 있도록 권리가 인정된 상태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특허 출원할 때 국내 특허 등록을 하고 해외 특허 내실 건지를 여쭤보셔가지고 뭐 PCT 특허가 있고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엔 PCT 특허라는 걸 진행을 해서 또 등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또 많이 해두면 좋은 건지 해외까지도. 저희 고객님 중에서 축구화를 개발하신 분이 계셨어요. 축구화. 해외 특허도 한 브라질 축구의 나라 아닙니까? 뭐 영국, 내야죠. 저기 일본, 중국, 한국까지 해서 한 12개 정도 특허를 확보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외에는 특허를 출원하는 비용이 한국보다 대여섯 배는 비쌉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해외 업무를 다이렉트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대리인, 즉 해외 변리사들과 협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해외 변리사들은 농담조로 부르는 게 값이 돼요. 한국에서 이제 변리사 통해서 출원 진행하시면서 얼마 정도 들었네? 해외도 비슷하겠지? 라고 착각을 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나라의 특허를 쉽게 말해서 수출 선점해서 사업화를 할 건지 그리고 이 권리가 이 해외에서 의미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판단을 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경험이 있으셔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해외로 나가는 방법은 쉽게 말해서 절차를 통일해서 여러 나라 각지로 뻗어나가는 이제 PCT 해외 출원이 있고 각 나라마다 컨택을 해서 진행을 하는 이제 개별 특허 해외 출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설명이 너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선 전부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별도로 연락이나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별도로 문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신 거에 이제 첨언을 드리면은 사실 그런 해외 특허 출원을 하신 분들이 가끔 우리나라 변리사는 왜 돈을 받느냐 이런 질문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대리인 비용만 받으면 되지 우리나라 변리사 비용은 왜 받느냐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거든요. 저희도 특허 검토합니다. 해외 대리인의 의견이 정확한지 그런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변리사들이 독자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겠는지를 저희의 생각으로 이제 검토 의견서의 형태로 이제 전달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비용은 그걸 작성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해외 대리인의 비용은 해외 변리사가 검토한 비용을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또 출원할 때 생각해보면 발명자, 출원인, 그리고 특허권자, 특히 학교에서 내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이죠. 그게 같이 끼니까 그러면 이 권리는 예를 들면 제가 발명했다면 저한테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이게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특허 출원란에는 크게 출원인과 발명자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원인이 실제로 이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갖는 주체예요. 그래서 네. 당연히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뭐 네. 100명이 공동으로 출원할 수도 있고 1000명이 공동으로 출원할 수 있는데 그만큼 특허에 대한 지분은 쪼개지겠죠. 그런데 이 출원인이 특허가 출원 단계에서는 출원인으로 표기가 되다가 등록이 되면은 특허권자라고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연히 권리에 대한 이전, 뭐 네가 가졌다, 내가 가졌다 이런 건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는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발명자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은 네. 쉽게 말해서 명예예요. 명예, 명예라고 명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발명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 란인데 이 발명자는 특허에 대한 권리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는 회사에서 특허를 출원하면서 발명자로 자기가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네. 나 특허권이 있어 라고 이제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네. 계신데 이제 알고 보면 특허에 대한 권리는 없는 거죠. 아, 그냥 발명만 한 사람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발명만 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발명진흥법 15조에서 네. 이 발명자에 대해서 특허권자, 즉 보통 기업이 특허권자가 그렇게 있지 되겠죠. 네. 이 발명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십시오라는 법령으로 강제화가 된 조항이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회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S전자. 아. 오늘 네. 굉장히 재미 좀 보셨나요? 네. 그리고 네. 이제 H전력 두 군데가 있고 제가 네. 이제 H전력에서 이 직무발명 보상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발명자분들의 좀 권리와 이익을 지켜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이름이 특허권자 내지는 출원인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학교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이 네. 보통 그 특허권자 내지는 출원인으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발명자랑 이제 견주어서 볼 수 있는 게 네. 디자인도 이제 그런 권리를 받을 수 와, 있잖아요. 그러네요. 디자인은 발명자 말고 창작자라는 란을 따로 쓰게 돼 있어요. 발명자도 있고 창작자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디자인은 발명자 대신에 창작자. 창작자구나. 네. 이 직무에 관련된 디자인도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고, 오. 예, 그것도 발명이랑 똑같이 보상을 네. 해주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오, 너무 재밌네요. 역시 진짜 모든 걸 일단 다 문서화 시켜야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게 또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 특허를 낸다는 게 완전 구체적으로 뭘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싶어서요. 각각 전문 분야에 특화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특허를 등록했다 하면 이 문서상에 적혀져 있는 기술적 표현이죠. 이 기술적 표현이 실제로 내가 쓰고 있는 사업 아이템과 매칭이 돼야 될 거고.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죠. 내가 A라고 써놨는데 실제 아이템은 A 프라임이 되면 매칭이 안 돼요. 그쵸. 이 부분도 변리사가 대리인으로서 해야 될 이제 필수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권리화된 내용에 대해서 20년이죠.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특허가 존속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독점 배탁권.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지 않겠습니까? 나만 쓸 수 있고 네. 남들은 쓸 수 없다. 사실 이게 가장 큰 특허가 가진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독점 배탁권이 생기는 거 외에도 기업 입장에서는 홍보나 회사 마케팅용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인증 등을 받기 위한 가점 요소들, 그리고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세금과 관련된 절세 관련된 이용 목적, 그리고 기업 가치 상승, 뭐 투자 유치나 뭐 지원금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를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까지는 좀 너무 딥하게 들어가고 제 네. 개인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기로 네. 하고요. 네. 가장 기본적인 독점 배탁권 형성이 네.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향후 가지시게 될 이 특허권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킥, 요즘 용어로 킥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킥. 네, 킥이 될 수 있다. 근데 영업 비밀이라고는 하셨지만 진짜 너무너무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다른 건 사실 대충 이렇게 짐작하는 게 있는데 네. 특허가 많으면 왜 절세가 되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요. 특허가 많으면 절세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쵸.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네. 이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그게 비과세구나. 뭐 갑자기 왜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나? 그래서 왜? 이 발명자분들은 쉽게 말해서 인센 명목으로 보상금을 가져가시는데 오, 세금을 떼지 않고 보상금을 그대로 오. 가져가시는 거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발명자들에게 지급한 이 비용에 대해서 네. 25%까지, 최대 25%까지 법인세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절세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님들께서
이전에는 대표님이 아니셨잖아요.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특허를 확보하신 대표님들도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개인 사업자일 때. 네네. 그러면 이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를 합니다. 자기 법인에. 왜냐면 자기 법인이 이제 이 특허를 사용할 거니까. 그러니까 개인으로 특허를 등록한 다음에 법인한테 양도를 한다. 그렇죠. 대신 조건은 이제 법인 설립 전에 특허가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등록까지. 보통 등록까지 완성되어 있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구조고요. 일반적으로 출원까지만 돼 있더라도 안정성은 보장될 수 있는데 네, 권장은 등록까지. 네. 그러면 이 특허를 내 법인에 넘기는데 이제 이 특허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받게 돼요. 그러면 이 특허가 예를 들어서 뭐 한 건당 5억, 뭐 10억 이런 식으로 가치 평가를 받게 되죠. 그러면 내가 법인에 특허권을 넘기면서 네. 10억 원 법인의 어떻게 보면 잉여금에 해당하는 이 10억 원이라는 금액을 네. 내 개인 자금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명분이 생길 수 있죠. 와, 법인 자금은 그렇네. 잘못 가지고 오면 횡령 아닙니까? 네. 횡령이 아닌 정당하게 자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메리트가 생기는 거고요. 네.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한 점은 이 가지고 오는 금액 중에 60%가 경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억 원을 가지고 오면 네. 60%에 해당하는 6억 원은 그- 비과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4억 원에 대한 세금만 내시니까 와. 4억 원에 대한 세금은 계산해보세요. 10억 원을 연봉으로 받았을 때 보통 세금을 45% 가까이 내지 않습니까? 와. 지방세까지 더하면 더 점점 내겠죠. 제가 세무사가 된 것 같은데 거의 50%에 해당하는 5억 원에 대한 세금을 네. 내는데 네. 4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면 한 1억 원 정도가 나가겠죠, 대략적으로. 어마어마한 제세가 엄청난. 진짜 그런 요즘은 특히나 뭐 대학원생분들 자기가 개발한 뭔가 기술 자본을 원천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술 창업 그런 분들에게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권리를 보호하는 거 외에도 하나의 종이를 어차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진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표 네. 얘기도 좀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특허도 동점 베타권이 있다고 네. 말씀하셨지만 상표 역시도 동점 베타권이 있습니다. 상표는 출원한 상표를 출원한 상품에 대해서 네. 출원인, 그러니까 나중에 권리자가 되겠죠. 네. 그 권리자가 독점해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냐면 개인 사업자가 나중에 대형 기업의 뭐 인수가 돼요. 인수가 되면 이제 상표 등록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 기업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특허 이런 것도 다 평가를 같이 하겠지만 네. 상표 등록을 했냐 안 했냐도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가치 평가 중에 하나의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나중에 뭐 프랜차이즈 업체 해가지고 뭐 가맹점 계약, 뭐 계열사 이런 것들을 이제 차리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지주회사라고 해야겠죠. 그 최근에 홀딩스 이런 회사들 많이 생기지만 네. 그런 지주회사들은 자기가 쓰지 못하는 대신에 가맹점이나 계열사에 사용 허락을 이제 해주고 그거에 대한 사용료? 네. 사용료를 받는 식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표에 있어서는 사용 계약을 하고 하거든요. 네. 전용사용권, 뭐 통상사용권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상표 수익이 이제 활성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특허도 비슷합니다. 실시권이라고 그래서 이제 라이선스 계약을 해가지고 뭐 실시료를 받고 뭐 실시하게 허락을 해준다. 특허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상표는 갱신만 하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아, 20년 제한이 아니라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 상표는 이제 등록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권리가 생기는데 네. 10년 되기 전에 한 1년 정도 전에 지식재산처에서 연락이 옵니다. 만료될 예정이니까 갱신하세요. 갱신을 합니다. 네. 10년 동안도 권리가 연장이 돼요. 갱신하세요. 10년 동안도 권리가 연장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이제 한 30년 지나서 이제 제가 죽잖아요. 네. 그러면 내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아, 그것도 양도가 가능한가요? 양도됩니다. 아, 그리고 양도가. 이런 죽어서 주는 거는 상속이라고 해서 네. 그냥 권리가 자동으로 승계 돼요. 그냥 제가 이 사람한테 줘야지라고 딱 지정만 하면 자동으로 승계가 그쵸, 되나요? 예. 일반 재산 상속되는 것처럼 상속이 아, 되고 네. 특정인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을 울림님한테 양도를 한다. 네.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표는 갱신만 계속하면 무한히 쓸 수 있어요. 무한히 내가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상표 변리사시잖아요. 예. 근데 사실 변리사는 뭔가 그런 과학 기술에 관련된 무언가를 할 것만 같단 말이죠. 상표도. 그래서 뭔가 과학 기술과 관련된 회사의 상표라든지 이런 것만 다루시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점, 뭐 땡땡 치킨 뭐 이런 것도 되는 건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뭐 저희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 고객 중에 스님이 있어요. 스님이요? 예. 어떤 상표를? 절에서 자꾸 절 이름 가지고 뭐 땡땡사 무슨 김밥, 땡땡사 곤양 뭐 이런 걸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예, 또 최근에 제가 접한 사건 중에는 이제 카톨릭 이제 주교님의 어떤 상표를 이제 사건을 수임해서 네. 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울림과학도 상표 출원해야 되겠는데, 그쵸? 이제 콘텐츠 잘 되고 어. 계속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네. 출연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마 전에 그 S전자랑 이제 엔비디아랑 네. 어느 치킨집에서 회동을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치킨집이 저희 고객사인데 한국뿐만 아니라 네. 이제 해외에도 이제 그 이름으로 출원을 하려고 막 하시는데 그 명칭 때문에 해외에서 좀 거절이 많이 되고 있어요. 왜요? 선점한 국가도 있고 그 명칭이 조금 해외에 맞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제발 지점 내고 가맹점 내고 간판까지 다 달고 상표 출원을 하려고 검토하지 마시고요. 그때 되면 너무 늦습니다. 네. 그래서 유사 이름, 유사 네이밍 때문에 간판 걸었다가 내리고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제발 이름부터 지으실 때 변리사와 의논해서 상표 출원까지 한 번에 선 진행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상표 출원이 안 됐다. 그러면 제가 그냥 미국 가서 그 땡땡치킨 차려도 문제가 없다는 그렇죠. 거군요. 꼭 필요하겠네요. 단순히 등록이 안 되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네. 누군가가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내용 증명 날라오고 기사를 경찰서에 초대합니다. 이렇게 전화도 오고요. 너무 큰 문제가 그러네요. 두 분 변리사님 모시고 특허와 변리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눠봤는데 와 너무너무 재밌다. 특허라는 게 이렇게 재밌던 것인가 변리사라는 직업이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아마 보시는 분들이 다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덧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갔죠? 놀라운 진행 능력이죠? 상상도 못할. 마지막으로 각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씩 청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공중파 방송의 인연을 계기로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까지 같이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커뮤니케이터 울림님이잖아요. 과학 커뮤니케이터입니다. 네. 과학을 이제 네. 설명해주는 그쵸, 그런 맞아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변리사도 아이디어와 기술을 권리와 돈으로 연결해주는 커뮤니케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궁금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다. 지점 알고 연락 주십시오. 여기 나가고 있죠. 법률 커뮤니케이터? 그렇죠. 왜 이런 느낌이 네, 는 거네요. 맞습니다. 너무 훌륭한 또 이런 네이밍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서상철 변리사님께도 이어서 한번. 일단은 저도 이제 유튜브 촬영을 몇 번 했는데 네. 이렇게 조금 심도 있는 질문에 좀 날카로운 질문을 받은 적은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컨텐츠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변리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직업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단연코 가장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마다 팔당댐으로 나가거든요. 남들 출근할 때. 카페에서 노트북 하나 펼쳐놓고 연락 오는 거 기다리다가 내가 할 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복잡한 도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즉 회사에 내가 앉아있지 않아도 우리 사무소는 얼마든지 돌아가고 꼭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업무가 될 수 있는 게 이 변리사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거기에 따른 책임은 오로지 이제 본인이 져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레이는 마음으로 고객을 만나서 네. 이제 특허가 잘 됐다는 전제하에 네. 웃으면서 고객을 보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특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향후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특허이고요. 그래서 주저없이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정말 밝고 유쾌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듣기만 해도 너무 재밌게 그리고 완전 꼼꼼하게 상담해 주시겠다라는 게 느껴지시고 진짜 이걸 보시는 분들이 변리사 나 좀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서 진짜 이 영상이 앞으로 많은 분들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도 같이 담아봅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이 두 분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 울림과학에서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함께 진행한 서상철 변리사 이희수 변리사였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